이전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예. 정도에 아예 뭐 그런 얘기도 보도가 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정도에 예, 그렇습니다. 통합 선언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즉시 탈당하는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은 탈당하는 걸로 네. 지금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굉장히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안철수가 바른정당과 22일 또는 24일 날 그 사이에 서로 통합선언을 할 거다. 그리고 1월 15일 날 전당대회를 열 거다. 이런 설이 나와서 전개가 살짝 이제 출렁했죠. 왜냐면은 합치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인 날짜가 못 박아지니까. 그래서 뭐 평계련이라든지 하는 호남계 의원들이 통합선언 시점이 22일 또는 24일이라고 들었다. 그러니까 안 대표 측에서는 통합하는 건 맞지만 그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날짜는 틀릴 수 있어도 하긴 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고. 지금 지지부진하게 갔잖아요. 임시국회도 있고. 그리고 또 당장 12월 지나고 나면 사실은 지방선거 못 하거든요. 거기서 어느 쪽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요. 안철수가 하지 않은 말인데 22일 또는 24일 날 합당선언을 한다더라. 이렇게 먼저 꺼내는 쪽이 실제로 안철수 쪽이었는지 아니면 이쪽이 미리 막으려고 하는 쪽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숫자까지 딱 나오게 되면 저는 이 불편한 동거가 올해를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와, 이게 참 재밌는 게 2017년 1월에 새누리당이 쪼개졌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표대로 하면 2018년 1월에는 국민의당이 또 쪼개지는 건가요? 이거 매년 1월에 역마살 꼈나 본데.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미 요단강을 넘었어요. 요단강을? 넘었는데 22일 날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선언을 해야 당원들을 경각시키고 그리고 이거 투표라도 해볼 거 아닙니까? 지금 투표하겠다는 겁니다. 전당원 투표? 예, 전당원 투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22일에서 24일 선언을 해야 전당 투표를 가능하거든요. 일정을 잡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선언을 할 거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 그래서 그 선언을 위해서 호남부터 충청, 영남을 지금 순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씨가. 그게 뭐냐면 호남에서 탈피하겠다는 게 강력하게 지금 선 것이고요. 그 의지로 보면. 그리고 이 전당원 투표를 하면 호남 통합으로 나올 확률이 99.9%입니다. 왜 그러냐면 호남이 전체에 비해서 충남이나 영남이 다 합쳐서 적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맞받아 쳐서 어쨌든 박지원 의원이 이거는 뭐 분당으로 가자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연포를 놓은 이유가 바로 그 대목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안철수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편계련이나 뭐 어쨌든 중도파들이 잡을 수 있는 거냐? 저는 못 잡는다 봅니다. 이미 진행돼 버렸다. 너무 늦었다 잡기에는. 그래서 이제 호남 의원들이 사실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이곳에 몰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위원이라는 게 뭐 나 짜증 날 거야, 나갈 거야 이것이 아니고요.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비례대표 어떻게 할 건지 조율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출당시켜줘.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인지 안철수는 지금 그러니까 부인을 하고 있어요. 뭐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합의위원이 가능하다면 참 재밌는 게 이게 정치적인 재미예요. 이게 국민의당이 39석이죠. 저 최명길이 예, 맞습니다. 박탈됐으니까 39석인데 어느 쪽이 나가든 한쪽은 교섭단체를 못 가져요. 그렇죠. 그러네. 만약에 40석이었다면 이게 20대 20으로 나눠서 합의위원회 재산 분할을 정확하게 50대 50으로 하면 되는데 한쪽이 데미지가 너무 큰 거야. 19석으로. 최대로 해도 19대 20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도파가 어디 쪽으로 가냐 판가름이 끝나는 거죠. 중도파들 한 10명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이제 다른 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에도 한 11석 남아있잖아요. 그 잉여들이 이제 그 나머지를 채우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호남 쪽 국회의원들이 20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체 호남 국회의원이 23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다 뭐 반환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위원이란 서로 싸우지 말고 아주 신사적인 방법으로 자 비례대표까지 출당시켜줄게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가 안철수랑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아니 안철수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네가 깨지든 내가 깨지든 전투표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싫은 새끼가 나가 이렇게 지금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미 정치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속마음은 내 이야기에 반대하는 나를 모욕주는 자들은 차라리 나갔으면 좋겠다예요. 그렇죠. 근데 안 나가고 찐따를 붙어요. 계속 교섭단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내 생각에 반대하는 비례대표도 나가라고 잘라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남 국회의원들이 한 20석 만들어갖고 나가면 19석 남잖아.
그 바른정당이 또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20몇 석으로 가겠다. 왜냐하면 안철수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나중에 더 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섭방치만 유지하면 되는 거라고 보고. 거대 야당을 만들어서 다음 대선에 나가고 싶은. 아니, 저는 이제 최종 목적지는 어쨌든 섣부른 판단일 수 있으나 일단은 유승민과 안철수가 만나서 유미한 권력을 형성하고 이 새로 다시 자유한국당과 결합할 거라고 봐서 저는 안철수가 유승민을 넘고 어쨌든 언젠가는 적어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안철수를 영입해서 당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4년 후에 대선에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 이렇게 보고 이 안철수가 자유한국당을 통째로 먹을 수 있다. 내가 가서 개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겠죠. 지금은. 그런데 저는 지금은 판단은 어쨌든 안철수는 호남을 버렸다. 될 수 있으면 여론몰이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호남을 고립시킨 다음에 퇴장 많이 빼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전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당 자체가 호남에서 다른 지역이나 똑같은 지지율로 나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야. 이건 완전히 상전벽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사실 바른정당과 통합한다고 해도 여론조사 수치일 뿐이지 바른국민당, 국민바른당이 자기들 생각하는 것처럼 한 20%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호남을 떼어내지 않으면 자기가 통합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아예 지금부터는 자기의 정치적 포지션을 그냥 보수로 가는 거예요. 홍준표를 아무리 봐도 걔 잡놈이거든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서 한 발 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당사자인 유승민입니다. 네. 유승민의 말이 좀 약간 달라졌어. 국민의당의 갈등이 심해서 통합이 가능할지 의문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연대는 할게. 통합하는 게 시너지는 훨씬 더 좋거든. 그래서 지금 PK 쪽하고 대구 쪽에서 서로 간에 선거 연대나 또 단일 후보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안철수가 지금 노리는 지역이 호남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니야. PK하고 TK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TK 쪽 사람들은 DJ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그렇죠. 오랜 예. 시간 동안. 예. 그러면 호남 쪽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야만 찍어주는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TK 쪽 사람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아니지. 당명 버리고 싶겠다, 진짜. 안철수 입장에서는 호남 쪽에서 홀대 받아서 와서 우리 쪽 유승민과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충청권의 자민련 세력들을 끌어안는다면 적어도 누군가는 이 프레임을 짰을 때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호남 버리고 얼마 안 되거든요. 투표권이. 버리고 경기 일부, 충청권, 그다음에 TK 일부, PK 일부, 그다음에 강원권 일부를 먹으면 판을 한번 키워볼 수 있겠다라는 프레임을 계산하고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아까 이제 곰 PD가 얘기했는데 예전의 정치는 호남에서 어떻든 탄압을 좀 하고 요구를 해주면 영남 쪽에서는 이제 좀 올라간다. 지지도가. 근데 그게 지금 안 먹혀요. 그러니까. 네, 과거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계산일 뿐이야. 네, 계산일 뿐이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악의 소굴로 들어가서 소화돼서 분해될 거다. 남는 자가 산다. 호남 민심의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가까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한번 모셨는데, 예. 전남도의원, 예. 전남도의원들은 지금 통합에 반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반 전에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고 양당 정치를 깨고 다당제의 가치를 높이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국민의당으로 탈당을 해갖고 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창당 당시의 정체성이나 호남 정신과 다르게 지금 통합 논의로 지도부에서 국민의당이 분열되고 있어서 전남 도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민심은 지금 굉장히 서늘한 편입니다. 그 호남 뭐 종목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국민의당이 지금 호남을 기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호남의 민심이 중요한데 호남 유권자들은 이 통합에 대해서 싸늘하다고 느끼신다는 거죠? 예. 지금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이제 지방선거가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왜 안철수가 있는 국민의당에 있냐. 차라리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 출마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 민심은 그렇고요. 지금 지방 의원들이 국민의당 지도부에게 또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민심을 예. 듣고 저희들이 예. 전남도의회에서 며칠 전에 어제 그제 지금 그 전남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도의원들 요청으로 인하여. 예.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가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 출마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당의 지지율은 4%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제 호남에서는 한 10몇 프로 정도가 됩니다만은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체제로 벌써 뭐 면접까지 하고 또 선거의 룰도 지금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통합 논의를 해야 하고 모든 것이 지금 수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 의원들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간담회를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시켜주라. 또 안철수 대표가 도저히 지도력을 상실한 것 같아서 새로운 지도부 비대위를 구성해주라. 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나름의 비전과 그림이 있고 그래서 통합 드라이버는 멈출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말씀하신 그런 요청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금 전남도 의원이 25분인가요? 네, 25입니다. 예. 도 의원 지금 원내대표신데 그 도 의원들의 뭐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 당내에 있으면서 계속 지도부에 항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단 행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무소속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때 국회의원님들은 설까지 기다려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또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달 말까지 지도부에서 통합 논의를 중단하지 않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탈당을 감행하겠다라는 뜻을 지금 피력을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통합을 중단하지 않으면 탈당을 하겠다. 예. 25번 모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5분도 네, 탈당계를 당대표인 저한테 지금 이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하. 그 전남도의 25분의 도의원들은 원내대표이신 장인호 의원에게 탈당계를 이미 작성해서 이름해 둔 상태다. 예. 그래서 그 기한을 올해 말 12월 말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12월 말까지로 두고 그때까지 통합을 멈추지 않으면 탈당. 그러면 의원님이 결단하면 25명이 같이 탈당하는 거네요? 예. 물론 한둘이 정도는 뭐 빠져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 한다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통합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12월 말 이전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정도에 아예 뭐 그런 얘기도 보도가 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정도에 예, 그렇습니다. 통합 선언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즉시 탈당하는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은 탈당하는 걸로 지금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의회하고 전남 북도의회하고 지금 물밑 접촉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호남에 있는 그 단체장이나 지금 뭐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시의원들도 지금 같이 연대해서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광주시의원 그리고 전북 도의원 지금은 이제 전남도 의원 25분이 중지를 모은 것이죠.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네. 전북과 광주시의원 혹은 도의원들과도 만약에 그렇게 통합을 갑자기 선언해 버린다면 연대 행동에 같이 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혹시 광주시의원이나 전북 도의원들은 대략 어떤 뜻인지는 아십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저희들만, 예. 전남도 의원들만 계속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많은 논의를 해왔지, 그쪽하고는 지금 또 그쪽 나름대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결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쪽 사정은 어떤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전남도는 이미 중지를 모았고, 다른 전북과 광주도 만약에 그런 선언이 나온다면 같이 행동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왜 이런 통합 드라이브를 한다고 이 도의원들은 분석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제 물론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기는 합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가지고 의원 합의를 통해서 예. 새로운 동력을 얻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겠죠. 당의 지지도가 너무 떨어져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가 대선을 치를 때 대선 때 통합정당, 바른정당과 통합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왜 안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놔두고 갑자기 예.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5개월 앞두고 지금 갑자기 통합 드라이브를 예.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호남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는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한 게 서너 가지 있다라고 국회의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통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는 있다라고 이렇게 여론조사에 나왔다고 그래요. 예. 전국적으로 지지도라든지 네네. 호남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한 10% 정도 오른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민심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른정당이 어차피 적폐 대상인 사람이었고 또 우리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개성을 못하겠다라는 뜻으로 전번에 또 한번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또 안철수 대표가 길게 가게 되면 바른정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시는데 알겠습니다. 호남의 민심은 그러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요. 안철수가 하지 않은 말인데 22일 또는 24일 날 합당선언을 한다더라. 이렇게 먼저 꺼내는 쪽이 실제로 안철수 쪽이었는지 아니면 이쪽이 미리 막으려고 하는 쪽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숫자까지 딱 나오게 되면 저는 이 불편한 동거가 올해를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와, 이게 참 재밌는 게 2017년 1월에 새누리당이 쪼개졌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표대로 하면 2018년 1월에는 국민의당이 또 쪼개지는 건가? 이거 매년 1월에 역마살 꼈나 본데.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미 요단강을 넘었어요. 요단강을? 넘었는데 22일 날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선언을 해야 당원들을 경각시키고 그리고 이거 투표라도 해볼 거 아닙니까? 지금 투표하겠다는 겁니다. 전당원 투표? 예, 전당원 투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22일에서 24일 선언을 해야 전당 투표를 가능하거든요. 일정을 잡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선언을 할 거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 그래서 그 선언을 위해서 호남부터 충청, 영남을 지금 순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씨가. 그게 뭐냐면 호남에서 탈피하겠다는 게 강력하게 지금 선 것이고요. 그 의지로 보면. 그리고 이 전당원 투표를 하면 호남 통합으로 나올 확률이 99.9%입니다. 그러냐면 호남이 전체에 비해서 충남이나 영남이 다 합쳐서 적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맞받아 쳐서 어쨌든 박지원 의원이 이거는 분당으로 가자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연포를 놓은 이유가 바로 그 대목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안철수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편계련이나 어쨌든 중도파들이 잡을 수 있는 거냐? 저는 못 잡는다 봅니다. 이미 진행돼 버렸다. 너무 늦었다 잡기에는. 그래서 이제 호남 의원들이 사실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이곳에 몰려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위원이라는 게 나 짜증 날 거야, 나갈 거야 이것이 아니고요.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비례대표 어떻게 할 건지 조율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출당시켜줘.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인지 안철수는 지금 그러니까 부인을 하고 있어요.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합의위원이 가능하다면 참 재밌는 게 이게 정치적인 재미예요. 이게 국민의당이 39석이죠. 저 최명길이 예, 맞습니다. 박탈됐으니까
39석인데 어느 쪽이 나가든 한쪽은 교섭단체를 못 가져요. 그렇죠. 그러네. 만약에 40석이었다면 이게 20대 20으로 나눠서 합의위원회 재산분할을 정확하게 50대 50으로 하면 되는데 한쪽이 데미지가 너무 큰 거야. 19석으로. 최대로 해도 19대 20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도파가 어디 쪽으로 가냐 판가름이 끝나는 거죠. 중도파들 한 10명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이제 다른 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에도 한 11석 남아있잖아요. 그 잉여들이 이제 그 나머지를 채우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호남 쪽 국회의원들이 20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체 호남 국회의원이 23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다 뭐 반환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위원이란 서로 싸우지 말고 아주 신사적인 방법으로 자 비례대표까지 출당시켜줄게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가 안철수랑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아니 안철수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네가 깨지든 내가 이전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예. 정도의 아예 뭐 그런 얘기도 보도가 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정도에 예, 그렇습니다. 통합 선언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즉시 탈당하는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은 탈당하는 걸로 네. 지금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굉장히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안철수가 바른정당과 22일 또는 24일 날 그 사이에 서로 통합선언을 할 거다. 그리고 1월 15일 날 전당대회를 열 거다. 이런 설이 나와서 전개가 살짝 이제 출렁했죠. 왜냐면은 합치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인 날짜가 못 박아지니까. 그래서 뭐 평계련이라든지 하는 호남계 의원들이 통합선언 시점이 22일 또는 24일이라고 들었다. 그러니까 안 대표 측에서는 통합하는 건 맞지만 그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날짜는 틀릴 수 있어도 하긴 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고. 지금 지지부진하게 갔잖아요. 임시국회도 있고. 그리고 또 당장 12월 지나고 나면 사실은 지방선거 못 하거든요. 거기서 어느 쪽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깨지든 전투표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싫은 새끼가 나가 이렇게 지금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미 정치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속마음은 내 이야기에 반대하는 나를 모욕 주는 자들은 차라리 나갔으면 좋겠다예요. 그렇죠. 근데 안 나가고 찐따를 붙어요. 계속 교섭단체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내 생각에 반대하는 비례대표도 나가라고 잘라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남 국회의원들이 한 20석 만들어갖고 나가면 19석 남잖아. 그 바른정당이 또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20몇 석으로 가겠다. 왜냐하면 안철수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나중에 더 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섭단체만 유지하면 되는 거라고 보고. 거대 야당을 만들어서 다음 대선에 나가고 싶은. 아니 저는 이제 최종 목적지는 어쨌든 섣부른 판단일 수 있으나 일단은 유승민과 안철수가 만나서 유미한 권력을 형성하고 이 새로 다시 자유한국당과 결합할 거라고 봐서 저는 안철수가 유승민을 넘고 어쨌든 언젠가는 적어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외부